예, 우리 고일고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탄소 순환과 기후 변화 세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서 이 시간이 이제 우리 고일 과학에서도 지구과학 분야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죠. 이 고일 과학은 크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네 개 분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지구과학 분야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EBS에서 했었던 이 뉴탐스러운 개념하고 문제, 그 다음에 뉴탐스러운 개념 문제 전에 우리 고일 융합과학 전체 내용을 또 한번 쭉 정리했었잖아요. 이 정도 내용이면 여러분들이 고일 과학에서 나오는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도 확실히 답을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만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자연계열, 이과로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는 이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와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공부를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갈 때 여러분들 그 논술이란 것도 있잖아요. 우리 과학 논술에서도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거 상당히 힘들게 했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적으로 보답을 해줄 거예요. 이제 오늘 하는 이제 탄소 순환과 기후 변화 이제 마지막에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 현상, 그리고 탄소의 순환,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거의 100% 출제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순환과 기후 변화 내용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다른 곳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 나온다는 건 여기서 여러분들 확실히 맞히면은 고득점 1등급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엘니뇨 현상하고 그다음 엘니뇨와 관련된 문제를 하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문제 중에 여러분 교재고 304쪽에 단원 종합 문제 중 11번 그 엘니뇨 현상 문제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번 강의 얘기했었죠. 여기서 이 소음 편차가 플러스일 때가 엘니뇨, 소음 편차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건 엘니뇨 반대인 라니냐다 그랬어요. 그것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보기 기억에 무역풍은 A 기간보다 B 기간에 더 강했을 것이다. 그 무역풍은 요 라니냐인 A 기간이 더 강했죠. 엘니뇨인 B 때는 무역풍이 약했잖아요. 예, 틀린 거고요. 그럼 용승 현상도 마찬가지죠. 그럼 라니냐인 A 때는 용승 현상이 평소보다 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엘니뇨인 B 때는 용승 현상이 평소보다 약했을 거고요. 그럼 용승 현상은 A 기간에 더 활발했을 것이다. 니은은 맞죠. 그럼 엘니뇨는 소음 편차가 플러스인 B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고요. 답은 그래서 2번 니은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엘니뇨 문제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진 현상, 요걸 기본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다음 이제 12번 문제는 이제 서술형 문제인데, 항상 이 서술형 문제는 그 문제에 답을 쓴 데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어들이 정확히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 보면 무역풍은 엘니뇨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무역풍은 엘니뇨라는 건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무역풍 세기, 무역풍은 엘니뇨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했으니까 무역풍이 약해진단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엘니뇨는 그 결과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동태평양 소위 높아지는 거죠. 근데 동태평양 소위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답을 쓸 때 꼭 들어갈 말이 무역풍이 약해진다 하고 동태평양 소온이 높아진다. 근데 동태평양 소온이 높아지는 거는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한다. 그 말은 용승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해지면 용승 현상, 동태평양의 용승 현상이 약해지죠. 그러면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 쪽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이동하게 돼요. 그 결과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써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 현상은 전부 다 적도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도부근 서태평양 해수가 동태평양으로, 적도부근의 서태평양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으로 평소보다 많이 이동한다. 그래서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진다. 그럼 더 완벽한 답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엘니뇨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 거였어요. 다음 문제 여러분 교재 306쪽에 수능 맛보기. 그래서 이 엘니뇨 현상은 실제 수능에서도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내용이 돼요. 그래서 306쪽에 2번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했었던 내용 정도면은 수능에 나온 문제에 충분히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먼저 엘니뇨 감시역 A 했어요. 그럼 이 A가 아메리카 대륙 쪽이니까 태평양 보면 동태평양이잖아요. 그럼 이 A, 동태평양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게 엘니뇨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수온 편차는
관측 수온에서 평균 수온을 뺀 거.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그럼 수온 편차가 플러스라는 거는 수온이 높아졌다는 거고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 다음은 수온이 낮아진 거죠. 그럼 여기 수온 편차가 플러스 이때는 A,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졌으니까 이때가 엘니뇨잖아요. 그럼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인 이 기간은 동태평양 수온이 평소보다 더 낮아졌죠. 그럼 이건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대로 답이 되는 거죠. 그럼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2010년 1월 했어요. 2010년 1월은 수온 편차가 플러스. 그럼 동태평양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졌을 때니까 이건 엘니뇨죠. 그럼 따뜻한 해수중의 두께가 두꺼워졌다. 수온이 높아졌다. 같은 말이잖아요. 다음 고온 다습하고 강수량이 많아졌다. 그럼 수온이 높아지면은 기온도 높아지고 그럼 상승 기류가 활발해서 강수량이 많아진다고 했죠. 맞죠? 그럼 용승 현상은 약해져야 되죠. 용승 현상이 강해지면 찬물이 더 많이 솟아오르니까 수온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답은 그래서 4번 기억하고 니은. 근데 만약 이 문제가 요게 나왔다고 하면 2010년 1월이 아니라 2009년 여기 이제 잘못 나왔네. 2009년이에요. 2009년 1월로 나왔다고 하면은 그때는 라니냐죠. 그럼 그때는 반대죠.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이때가 만약 이때라고 하면 이때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졌다. 그럼 이때는 강수량이 아니라 강수량이 적어졌죠. 강수량이 적어졌다. 용승 현상이 강해졌다. 또 무역풍이 강해졌다. 이런 게 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라니냐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억할 필요 없이 엘니뇨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엘니뇨 반대 현상이 라니냐다 그랬어요. 다음 이제 유사 문제를 보면 유사 문제도 같은 건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엘니뇨란 게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지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이쪽이잖아요. 그럼 동태평양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진 나가 엘니뇨. 그럼 가는 평상시가 되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말 없이도 나가 엘니뇨 발생 시다.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시기에 태평양 적도부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럼 나시기면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잖아요. 그럼 서태평양, 여긴 동태평양이죠. 그럼 동태평양은 분명히 강수량 증가로 홍수해안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서태평양은 강수량 감소로 여기는 가뭄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죠. 기억은 틀린 거고요. 그럼 동태평양의 표준 수온이 높아지는 게 엘니뇨잖아요. 그 니은 틀렸고요. 적도 부근에서 부는 동풍이 약해졌다. 그럼 이 적도 부근에서 부는 동풍,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이건 무역풍 아니에요. 적도하고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이 무역풍이니까 엘니뇨 현상은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맞죠. 답은 그래서 3번 디귿이 되게 돼요. 엘니뇨를 문제하고 연습을 해봤고 다시 이제 여러분 교재고 281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온실효과하고 지구 온난화를 보도록 할게요. 이 온실효과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온실효과는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그랬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하면 돼요. 온실효과는 이제 보온작용 우리가 입는 옷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구가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우리가 입는 옷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대기예요. 근데 이 대기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있죠. 그 중에서도 온실기체 하면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는 아니에요. 뭐 수증기, 메탄, 프리온 다 온실기체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표라고 보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282쪽에 보면 이 대기가 없는 경우 했죠. 그럼 대기가 없다는 건 온실효과가 없는 경우예요. 그럼 이제 대기가 있는 경우 이거는 온실효과가 있는 경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대기 없는 경우는 온실효과가 없는 경우, 대기 있는 경우는 온실효과가 있는 경우가 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건데 가장 어려운 거는 그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과정은 보온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대기가. 그럼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여기다 중요하다는 표시를 놔요. 근데 에너지가 나가는 방법은 전달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도, 대류, 복사. 근데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대부분이 가장 많은 방법이 복사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표에 나가는 거니까 지표 복사란 말을 써요. 근데 지표 복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에요. 빛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딱 하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표 복사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이거보다 온도가 낮은 적외선이에요.
근데 이 대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는 이 적외선을 다 흡수하지는 않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흡수해요. 그럼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이 지표 복사인 적외선을 대기에서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흡수되는 것만큼 지구가 따뜻하게 보온이 되게 돼요. 이 과정을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온실 효과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내 몸에서 나가는 열을 이게 막아주죠. 그럼 이 내 몸에서 나오는 열도 이게 적외선이라 보면 돼요. 지표 복사라 보면 이게 없으면 그냥 다 나가잖아요. 이게 막아준다는 거죠. 이 대기예요. 근데 대기 중에서도 가장 대표인 게 이산화탄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온실 효과라는 과정하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지표 복사인 적외선을 흡수하는 과정, 이렇게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지구는 따뜻하게 보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지표 복사인 적외선을 흡수하는 과정이 바로 지구의 온실 효과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거예요. 문제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요거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거는 이 온실 효과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정도 옷을 입고 있으면 딱 좋은데 이 위에다가 오리털 파카 3개를 더 껴 입었어요. 그게 지구 온난화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필요 이상으로 커진 현상이에요. 그럼 온실 기체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온실 기체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뭐 메탄, 프레온가스. 근데 현재까지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는 바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어디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예요? 석탄이나 석유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하면 이제 석탄, 석유 이걸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그래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현재 원인은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해요. 그럼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은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게 1차적인 가장 큰 대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하면 화석 연료 사용량 감소. 요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지구 온난화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건데, 그럼 지구 온난화라는 건 지구가 더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지구가 더워지면은 지구상에 있는 빙하 면적이 감소하죠. 여러분들 요거는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알베도 반사율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지표면 알베도 반사율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사율은 햇빛을 반사시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표현하면 색으로 봤을 때 색 중에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색이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잖아요. 그럼 많이 흡수한다는 건 적게 반사시킨다는 거죠. 그럼 검은색은 이 알베도 반사율이 작은 색이에요. 그럼 반대로 빛을 가장 적게 흡수한 색은 흰색이죠. 그럼 흰색은 빛을 많이 반사시키잖아요. 그럼 흰색은 반사율이 가장 큰 색이에요. 그럼 빙하가 흰색이잖아요. 그럼 빙하 자체가 반사율이 큰 거예요. 근데 지구가 더워져서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반사율은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염분도 감소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닷물이 얼 때 있잖아요. 바닷물이 어는 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결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바닷물이 얼 때는 물만 얼어요. 염분은 얼질 않아요. 쉽게 하면 소금은 얼지 않고 물만 얼다는 거죠. 그렇게 바닷물이 얼면은 물만 얼니까 상대적으로 염분은 높아지겠죠. 그러다 염분이 빙하가 녹았어요. 이 빙하가 녹는 거를 해빙이라고 그래요. 그럼 녹으면 이땐 물만 얼었으니까 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빙하가 바닷물이 어는 거는 물만 얼기 때문에 이건 증발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와요. 그럼 빙하가 녹는 해빙은 이건 강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수면이 높아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구 온난화로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해수면이 높아진다 할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빙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지에도 빙하가 있고 바다에도 빙하 있잖아요. 그럼 대륙에 있는 빙하를 대륙 빙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있는 빙하를 해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해빙이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바다에 있는 빙하도 해빙이라고 그러고 얼음이 녹는 것도 해빙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쓰면 다른데 우리말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빙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이게 빙하가 녹는 거냐 아니면 바다에 있는 빙하냐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얼음은 물보다 가볍죠. 밀도가 작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빙하는 녹아도 실제 해수면 변화가 없어요. 이 빙하가 빙하 얼었을 때는 부피가 커진 거였기 때문에 녹으면 부피가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와 있죠. 근데 이게 녹았어요. 물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부피가 커졌던 거기 때문에 녹아도 해수면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빙하가 녹는 거 가지고는 해수면이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지에 있는 빙하는 이거는 바다가 아니잖아요.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오면 그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해수면이 높아진다 할 때 이때 빙하는 바다에 있는 빙하가 아니라 육지에 있는 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진 이유는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얼음보다 물이 부피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 얼음이 녹으면 부피가 커져요. 요건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해수의 열팽창이라고 그래요. 지구 온난화로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때 해수면이 높아진 이유는 첫째 대륙 빙하하고 해수의 열팽창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바다에 있는 빙하 이거는 해수면 높이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잘 틀리는 거예요. 이거 잘 틀리는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해수면이 높아지면 육지 면적 감소하죠. 그다음에 지구가 더워지니까 그만큼 증발량 많아지죠. 증발량이 많아지면 태풍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돼요. 이 태풍은 수증기 이 증발량이 많을수록 더 강력한 태풍이 발생을 해요. 그럼 지구 온난화로 증발량이 증가하면 태풍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더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디선가 증발량이 많아지면 어딘가 내려오는 게 많아지죠. 강수량도 많아지게 돼요. 근데 증발량이 증가하는 지역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지역이 지구상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면 증발량이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그래요. 근데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걸 사막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 주의할 거는 이 사막이 넓어지는 사막화 현상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막은 넓어져요.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화 현상에 대한 대책은 딱 하나예요. 나무 많이 심는 것밖에 없어요. 산림 면적을 확대해야 돼요. 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사막화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막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막화 현상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더라도 일어나요. 근데 지구 온난화는 사막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현 대책은 화석 연료 사용량 감소죠. 그런데 이 사막화 현상의 대책은 화석 연료보다도 산림 면적 증가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하고 사막화 현상의 대책은 정확하게 비교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일어나는 현상들, 요거 여러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높이가 증가한 이유는 저기 표현하면 대륙 빙하 감소와 해수 열팽창이 돼요. 근데 이게 바다에 있는 빙하, 이 바다에 있는 빙하는 해수면 높이 증가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사막화 현상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더라도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지구 온난화는 사막화 현상을 가속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막화 현상에 대한 대책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특히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서 자연계열 이과로 지원했을 때는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 논술 시험 볼 때 과학 논술에서 상당히 많은 주제로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는 뭐 영화나 이런 데 주제가 많이 된 거고
특히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설국열차라는 거 있죠. 이 설국열차 영화 그 내용이 지구 온난화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럼 지구가 좀 더워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뭐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했는데도 이제 지구가 점점 더워지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기체를 대기에다가 발표한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발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지구의 기온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 가지고 빙하기가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이제 설국열차 내용인데 그 내용을 왜 얘기하냐면 이 내용이 바로 작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에서 나왔던 내용이 지구온난화하고 설국열차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여러분들 논술 준비할 때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게 돼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 이제 탄소 순환인데 근데 이 온실효과나 지구온난화에서 이제 주된 게 대기 기체 중에서 대표인 기체가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탄소 순환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 탄소는 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어디엔 다 있어요. 지구에 보면 이제 직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기권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다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탄소는 직권에 제일 많아요. 돌 속에 제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에 있는 탄소가 지구 전체 탄소량의 99%가 넘어요. 그럼 기권, 수권, 생물권에 있는 탄소를 다 더해도 1%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돌 속에 제일 많다는 거죠. 돌 중에서도 탄소가 제일 많은 돌이 바로 이 석회암이에요. 이게 석회암 안에 있는 탄소가 지구 전체 탄소량의 80%가 훨씬 넘어요. 석회암 성분이 탄산칼슘이잖아요. 이 탄소가 석회암에 있는 이 탄소가 지구 전체 탄소의 80%를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지구의 생성 과정에서 얘기했었죠. 석회암에 있는 탄소들은 처음부터 석회암에 있었던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은 후에 석회암이 되었다고 했죠. 그걸 좀 외우라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도 있는 거고. 근데 기권에는 이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형태로, 수권에는 녹아 있죠. 이게 물속에 녹아 있는 탄소는 이제 탄산 이온이나 탄산 수소 이온 형태로 있어요. 직권에는 석회암과 화석연료라는 게 석탄 석유잖아요. 석탄 석유에 탄소가 대부분 있어요. 근데 생물권에는 생물권 특히 여러분들이 이 말 좀 학교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생물권에는 유기물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탄소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다 있는데 다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양으로 보면 직권에 있는 탄소가 제일 많은데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다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기권에 있는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기권에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잖아요. 바로 이게 온실효과와 관계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물권이나 수권, 직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을 이동을 하면 그만큼 기권 탄소량 증가, 바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 증가인 온실효과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기권에 있는 탄소가 수권이나 직권, 생물권으로 이동을 하면 기권 탄소량 감소, 바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 감소, 요거는 온실효과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순환에서는 특히 이 기권에 있는 탄소가 직권이나 수권, 생물권을 이동하는 현상. 반대로 생물권, 수권, 직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현상.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요 부분이 학교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물권, 직권, 수권 탄소가 기권을 이동한다는 거는 기권 탄소 증가, 바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 증가죠. 바로 온실효과 증가가 되게 돼요. 그럼 이제 생물권 탄소가 기권을 이동하는 대표적인 현상. 숨 쉬면 이산화탄소 대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거는 이제 화석연료 사용하면. 그럼 석탄이나 석유에 있던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가죠. 그다음 석회암 용해. 근데 이 경우는 그럼 석회암 용해는 요거는 그럼 석회암이 녹으면 녹는다는 건 어디에 녹는 거예요? 그럼 석회암은 직권이니까 석회암에 있던 탄소가 이건 녹으면 일단 수권으로 가죠. 그 다음에 대기로 가는 거예요. 기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암 용해도 결과적으로 기권 탄소량이 증가인데 이 경우는 석회암에 있던 탄소가 직접 기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권을 거쳐간다는 거, 이걸 꼭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화산활동. 화산활동도 기권탄소 증가 현상 중에 하나예요. 화산 폭발은 거기서 가스가 나와요. 근데 화산가스 중에 가장 많은 거는 당연히 수증기죠. 이건 우리가 지구 생성 과정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화산가스에는 수증기가 제일 많은데 수증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이산화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산 폭발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질시대를 보면 지질은 중생대, 공룡이 살았던 시대가 중생대예요. 이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가 현재 우리 지구 역사를 보면 가장 따뜻했던 시대예요. 그럼 이렇게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가 가장 따뜻했던 이유는 바로 이때 이 중생대가 지질시대를 보면 화산 폭발이 제일 많았던 시대야. 그럼 화산 폭발할 때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해서 온실효과, 누적된 온실효과 증가로 가장 따뜻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여기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그럼 실제로 이런 커다란 화산 폭발이 있으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온실효과가 커져서 그럼 화산 폭발이 있었던 주변 지역은 더워져야 되겠죠.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커다란 화산 폭발이 있고 나면 그 주변 지역은 일시적으로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요. 그럼 왜 그러냐면 화산 폭발할 때 이런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산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화산 폭발하는 영화들 보면 화산이 폭발하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죠. 화산재가 이 하늘을 뒤덮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으면은 땅에 내려오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죠.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화산 폭발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해서 이산화탄소 양 증가, 그 온실효과 증가로 기온이 높아지는 것보다 화산재로 인한 기온이 낮아지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커다란 화산 폭발이 있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화산재로 인해서 기온이 낮아져요. 근데 길게 보면은 화산 폭발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하죠. 온실효과가 커져서 길게 장기적으로는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대는 많은 화산 폭발이 상당히 많았어요. 중생대는 그 많은 화산 폭발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체의 기온이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화산 폭발이 있었던 그 순간 일시적으로는 화산재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산 활동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 화산 폭발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 증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커다란 화산 폭발이 있고 나면 주변 지역의 평균 기온은 낮아진다. 화산재 때문에 낮아진다. 이걸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화산 폭발이 있고 나면은 화산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평균 기온이 낮아지지만은 길게 장기적으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진다. 이 내용이 이제 요거는 바로 재작년에 고려대학교 또 논술을 해서 출제가 됐던 내용이 되게 돼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우리 지구 온난화 쪽이 논술 문제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설국열차 얘기가 나왔었고 재작년에는 요 화산활동, 요 중생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고1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있는데 고2, 고3이 돼서 이제 과학논술, 수시 대비 과학논술 준비할 때는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되게 돼요. 다음 이제 수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가려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탄소를 용존탄소라고 하잖아요. 용존탄소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건 수온이 높아져야 되죠. 항상 찬물이 따뜻한 물보다 기체가 잘 녹는다겠죠. 그러니까 수온이 높아지면 물속에 녹아있던 탄소가 대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온 상승은 또 수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래서 이 호흡, 화석연료 사용, 석회암 용해, 화산활동, 수온 상승으로 인한 용존탄소 감소는 기권탄소량의 증가, 바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 온실효과 증가가 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이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하는 것을 지구온난화라 그러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호흡이나 화산활동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다 해서 숨 쉬지 말자. 이럴 수 없잖아요. 화산 폭발하지 마라. 이거 우리 하지 말란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은 이 중에서도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기권에 있던 탄소가 생물권이나 직권, 수권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대기 중 기권 탄소량 감소, 바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 감소가 되게 돼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호흡 반대니까 광합성, 그럼 화석연료 생성, 석회암 생성, 그다음 용존탄소 증가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별도로 기억하지 않고 요것만 정확히 외워두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돼요. 그래서 특히 탄소 순환에서는 생물권, 수권, 직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현상들, 이게 바로 기권 탄소량의 증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 증가인 온실효과 증가로 꼭 외워둬야 되는 내용들이 돼요.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실효과하고 지구온난화, 탄소 순환 내용을 했는데, 그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먼저 283쪽에 탄과학습부터 볼게요. 탄과학습 확인 문제인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킨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쓰시오. 아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킨 요인 하면 일단 직권에 있는 탄소가 대기권으로 가는 화석연료 사용 있죠. 그 다음에 또 화산활동 증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화산활동 증가. 그 다음에는 호흡도 있는데 호흡량 증가죠. 이거 호흡 증가인데 이건 호흡 증가.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킨 요인하면은 아까 호흡, 화산활동 증가,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 그리고 뭐 석회암 용해, 또 수온 상승으로 인한 용존탄소 감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중에서도 이제 지구 온난화와 관계된 거 했을 때는 화석연료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킨 요인 중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거 했을 때는 일단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 하나 될 수 있죠. 만약 두 가지 쓰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또 하나 뭘 쓰냐? 이 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광합성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려면 나무 양이 줄어야 되죠. 우리가 나무를 무분별하게 다 그냥 캐는 거잖아요. 산림 벌채 이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1번의 경우는 그냥 단순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했을 때는 조금 아까 나왔던 생물권, 직권, 수권에 있는 탄소가 대기권으로 기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거 했을 때는 바로 요 화석 연료 사용량 증가 또는 요 산림 무분별한 산림 벌채 요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면 돼요. 다음 이제 확인 문제 2번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해수면은 높아지죠. 평균 해수면은 높아진다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평균 해수면이 높아진다. 그 이유를 써라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해수의 열 팽창하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대륙 빙하의 감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빙하를 해빙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바다에 있는 빙하가 감소하는 거는 실제 해수면 상승하고 관계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해수면이 높아지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해수 열 팽창과 대륙 빙하의 감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정확히 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인 문제 2번은 이건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좀 높은 내용이에요. 다음 이제 여러분 교재 기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6번 문제 볼게요. 284쪽에 6번 문제. 이건 이제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284쪽 6번 문제. 대기 중 탄소양을 증가시키는 경우로 옳은 거였어요. 그럼 대규모 산불과 생물의 호흡. 디귿에 해수 온도 하강은 온도가 수온이 낮아지면은 용존산소 증가죠. 그럼 용존산소 증가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의 감소잖아요. 그럼 여기 디귿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소, 기억 니은은 증가. 그러니까 답은 3번 기억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7번 문제. 여기 그림의 A는 기권과 직권 사이의 탄소가 순환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 탄소화물, 이 경우는 석탄, 석유, 화석연료 사용이나 또는 화산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 B는 기권과 생물권 사이의 탄소 순환인데 만약 생물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간다. 그럼 이거는 호흡이죠. 반대로 기권에 있는 탄소가 생물권으로 온다면 이거는 광합성이 되고요. 그럼 이제 B는 광합성도 될 수 있고 이 그림에서는 호흡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B는 광합성 또는 호흡. 그럼 A는 화석연료 사용 또는 화산 활동 이게 될 수 있잖아요. 거기 그럼 연소는 화석연료 사용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럼 A는 화석연료 또는 화산 활동, B는 광합성 또는 호흡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게 돼요. 다음 이제 8번 문제. 8번 문제는 1993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해수면 높이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바로 온실효과 증가,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는 거죠. 지구가 더워지면 평균 해수면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맞죠? 그럼 북극해 얼음 면적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틀린 거고요. 그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해수면 상승에 기여했을 것이다. 맞죠? 답은 그래서 4번 기억하고 디귿인데 그 디귿에 대한 중요하다는 표시해 놓고 특히 이렇게 지구 온난화는 평균 해수면 높아지잖아요. 그럼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높아지는 과정 했을 때는 정확히 두 가지 써줘야 된다고 했죠. 해수 열팽창하고 대륙 빙하 면적 감소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죠. 근데 바다에 있는 빙하, 해빙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바다에 있는 빙하 면적은 빙하는 감소해도 해수면 높이에는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해수면 높아지게 돼요. 이유는 해수 열팽창하고 대륙 빙하 감소 두 가지 꼭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주 잘 틀린 거다겠죠. 다음 이제 9번, 10번 문제도 탄소 순환 문제인데 먼저 9번 문제 보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현상은 바로 화석연료잖아요. 그럼 여기서 화석연료 사용에 해당되는 거다. 이 석탄소이가 화석연료잖아요. 그러니까 D가 되는 거죠. 다음 10번 A하고 B 과정했어요. 그럼 A는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거죠. 그럼 바로 이게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그럼 B는 기권에 있던 탄소가 생물권으로 오죠. 그럼 이 B는 요건 광합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쓰지 말고 A는 호흡, B는 광합성. 이건 염두 확실히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럼 A 과정에서는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A는 호흡이니까. 맞죠? B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B는 광합성이잖아요. 광합성에서는 햇빛이 필요하죠. 광합성 과정에 햇빛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이 에너지가 방출이 아니라 흡수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B 과정에서는 태양광선, 태양 에너지가 흡수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겠네요. 니은 틀린 거고요. 그래서 니은의 B 과정에는 빛이 필요하다. 그 빛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빛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답은 그래서 4번 기억하고 디귿이 되게 돼요. 디귿인데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이제 이거 여기서도 요 G는 수권에 있던 탄소가 직권으로 가는 거죠. F는 기권의 탄소가 수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F하고 G를 합쳐 놓으면 이게 바로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은 후에 석회암이 되었다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은 정확히 외워둬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유기 형태의 이산화탄소,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직권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화석연료 생성이에요. 화석연료가 석탄이나 석유잖아요. 석탄은 고생대 후기 때 가장 번성했었던 양지식물이 퇴적된 게 석탄이에요. 그리고 석유는 신생대 번성했던 유공충이라는 생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화폐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유공충이 퇴적된 게 석유예요. 그럼 이런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직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바로 석탄이나 석유, 화석연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C는 화석연료 생성, 그다음 F하고 G는 대기 중에 있던 탄소가 바다에 녹은 후에 석회암 생성. 요 과정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다음 문제 286쪽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286쪽. 이건 실력 문제네요. 그림은 좀 어렵게 그려졌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탄소 순환 문제가 돼요. A는 생물체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 과정이다. 그럼 A는 대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분해자건 소비자건 이건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A는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한 현상이니까 호흡. 맞죠? B에서 그 B는 생물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생물권에는 탄소가 기체가 아니라 유기물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생물권의 탄소가 유기물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럼 그 B에서 탄소는 기체가 아니라 유기물 형태죠. 그래서 특히 이 생물권의 탄소가 유기물 형태로 존재한다. 요건 염두 좀 꼭 좀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했어요. 다음, 가는 생물체 사체가 매장돼 형성된 화석 연료이다. 여기 연소라고 써놨잖아요. 연소. 그럼 연소란 건 화석 연료밖에 없죠. 화석 연료, 석탄 속에 쓰는 게 연소잖아요. 그럼 가는 화석 연료. 그 화석 연료는 생물체 사체가 매장돼 형성된 화석 연료이다. 맞죠? 그래서 이 화석 연료 생성은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직권으로 이동한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답은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3번 문제. 교재 287쪽에 3번 문제 볼게요. 가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고 나는 메테인이에요. 이 메테인도 온실기체예요. 실제로 메테인이 온실효과에 미친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커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쉽게 해서 한 개하고 메테인 한 개가 온실효과에 미친 영향을 보면 메테인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양을 보면 이산화탄소가 메테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현재는 메테인보다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산화탄소 한 개가 온실효과에 미친 영향이 1이다. 그럼 메테인 한 개가 이산화탄소에 미친 영향은 100. 이런 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뭐 1억 개가 있어요. 그럼 메테인은 뭐 1000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메테인에 대한 온실효과는 1000 곱하기 100이죠. 이산화탄소 온실효과는 1억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가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농도는 그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죠. 화석연료 사용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킨다. 맞죠? 그럼 여기서 메테인, 이산화탄소 농도 다 증가했어요. 그럼 온실기체 증가하니까 이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 대체로 높아졌을 것이다. 맞죠? 답은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289쪽에 이제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289쪽에 8번 문제. 상당히 복잡한 글이 나왔는데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 A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 무분별한 산림 벌채. 이건 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런 화석연료 사용 증가나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A에 들어간 말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 근데 B는 빙하량이 감소하죠. 빙하량이 감소했어요. 그럼 해수면은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때 빙하량 감소로 해수면이 높아진다 할 때 이 빙하는 대륙에 있는 빙하다 그랬죠. 바다에 있는 빙하는 녹아도 해수면의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빙하는 이제 대륙에 있는 빙하량 감소를 얘기한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303쪽으로 가서 이제 그 단원 종합 문제가 돼요. 단원 종합 문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303쪽에 10번 문제. 역시 탄소 순환이죠. 그럼 여기 A, B는 다 직권에 있는 탄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권에 있는 탄소가 지구 전체 탄소량의 99%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생물권, 기권, 수권에 있는 탄소를 다 더해도 지구 전체 탄소량의 1%가 되질 않아요. 그중에 탄산염, 이게 바로 뭐냐면 석회암이에요. 이게. B가 석회암이고 요 유기탄소라고 하는 거, 요 A가 바로 석탄석유, 화석연료가 되게 돼요. 여기서 A가 화석연료, B는 석회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 보면 그럼 화석연료는 A에 해당한다. 석회암은 B에 해당한다. 이건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했죠. 지구에 있는 탄소 대부분은 생물권이 아니라 직권에 부합하잖아요. 틀린 거죠. 기권 탄소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존재한다. 산림이 많아지면 그만큼 광합성량 증가하죠. 그러니까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감소한다. 맞죠?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이제 교재 307쪽으로 가서 이제
수능 맛보기 문제야. 수능 맛보기에서 3번 문제는 유도에 따른 열수지 문제인데 우리가 유사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같이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남북 방향 열 수송량은 이건 꼭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위도 열이 고위도로 가장 많이 운반되는 곳은 적도가 아니라 위도 40도 부근.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38도 근처다겠죠. 기억은 틀린 거고요. 적도 지방은 에너지 과잉, 극지방은 에너지 부족이 나타난다. 맞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 대기와 해양의 순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대기하고 해수가 순환하면서 저위도 과잉열을 고위도 부족한 쪽으로 이동, 운반한다고 했어요. 맞잖아요. 답은 그래서 4번 니은하고 티근. 근데 이 문제는 특히 저위도 열이 고위도로 가장 많이 운반되는 곳은 흡수하는 태양 복사량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량이 같은 위도 40도 부근, 38도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 확실히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다음 이제 유사 문제고 3-1인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 요 그림이에요. 근데 벌써 그림이 어렵게 보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다뤘던 우리가 개념 강좌하기 전에도 다뤘던 내용인데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요건 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이 대기가 지표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 있잖아요. 요거. 대기가 지표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 요 에너지가 바로 우리 지구의 온실 효과를 만든 에너지가 되게 돼요. 요건 여러분들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복사 표현 상태에 있다고 했죠. 그 지구는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같다는 거. 그건 당연히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두 가지 여러분들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제 문제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45%는 지표로 흡수된다. 여기 그림 보면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 100이죠. 숫자 계산하는 거 숫자. 100 중에 그럼 지표가 흡수한 거는 45잖아요. 근데 30은 이 중에 30은 지구에 흡수되지 않고 우주공간 나갔죠. 요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반사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요 30% 요걸 지구의 반사율이라고 하게 돼요. 그럼 지구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한 단어로 바꾸면 지구 복사잖아요. 그 지구 복사는 적외선이라고 했죠. 요건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다음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란 거는 바로 온실효과 증가죠. 온실효과 증가하면 지구가 더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구가 더워지면 당연히 대기도 더워지는 거죠. 그럼 대기의 에너지 흡수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럼 이게 바로 온실효과가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온실효과가 증가한다면 이게 많아지는 거죠. 그럼 그만큼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는 온실효과 증가. 그럼 지표가 흡수하는 전체 에너지량도 증가하고 대기가 흡수한 전체 에너지량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 돼요. 정답은 그래서 5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일과학 전체 내용에서 이제 지구과학 관련 분야를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상당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고일 개념 그리고 뉴탐스러운 개념, 뉴탐스러운 평가 문제집 또 개념 평가 문제집 전에 전체 강좌 내용을 정리했을 때 이 정도면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 고일과학 어딜 가더라도 어떤 문제라도 충분히 답을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은 1학년 학교에서 보는 기말고사, 중간고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앞으로 이제 대입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들 많았고요. 이상으로 우리 이제 지구과학 관련된 부분 오늘 마치고 그러나 고일과학이 다 끝난 건 아니죠. 다음 강의 여러분들 이제 물리 분야 민석환 선생님하고 에너지 문제 미래 요거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또 우리 고일과학에서 지구과학 같이 공부했던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